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흐름을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6월 9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모든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어야 할 사건이며 우리의 저축, 직장, 그리고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뉴스 검색창에 2024년 6월 9일을 입력해보아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몇 금융 전문지의 단신 기사, 소수의 트윗, 그리고 주류 언론의 깊은 침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50년짜리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만료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바로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탄생시킨 협정입니다. 반세기 동안 미국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해주었던 시스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한 기반, 우리가 세계 어디에서나 달러를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협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갱신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서 1974년 페트로달러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난 50년간 미국에게 전례 없는 힘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이 강력한 동맹을 저버렸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돈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거대한 서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알아야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월 9일에 무엇이 사라졌는지 이해하려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페트로달러는 특정 화폐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석유가 오직 미국 달러로만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는 약속, 즉 거대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모든 국가는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난방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석유가 필요합니다. 석유는 현대 문명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살 수 있다면 모든 국가는 좋든 싫든 달러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미국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달러가 최고의 화폐여서도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려면 먼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그 달러로 석유를 구매해야 합니다. 독일이 석유를 원한다면 유로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중국이 원한다면 이하나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달러에 대한 끊임없는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시스템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각국은 석유를 사기 위해 확보한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달러를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바로 미국의 국채, 미국의 주식, 미국의 부동산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의 돈을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사기 위해 어차피 우리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과 2021년처럼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전 세계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미국 패권의 진정한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그 비용을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50년 전 미국이 절박했던 시기에 맺어진 하나의 거래를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래가 이제 막 만료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베트남 전쟁의 패배, 닉슨 대통령을 뒤흔든 워터게이트 스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 질서의 근간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직후였습니다. 1944년부터 1971년까지 달러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론스당 35달러의 고정된 비율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달러에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달러는 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더 이상 금으로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달러는 이제 오직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에만 의존하는 명목화폐가 되었고 그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유가는 4배로 치솟았고 미국 주유소 앞에는 차들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역시 당시에 혹독했던 경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닥치는 악몽,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달러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보장할 무언가가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금으로 달러의 가치를 보증할 수 없다면 금만큼이나 필수적인 다른 것, 바로 석유로 그 가치를 보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1974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파이살 국왕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거래는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고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머니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보호, 최신 무기,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제공한다.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사우디 왕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파이살 국왕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페트로달러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달러의 가치는 금이 아니라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시스템은 미국의 번영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한 가지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단 하나의 국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석유 시장의 절대적 강자이자 오펙의 리더였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팔기로 결정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미국은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고 11테러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인이었을 때도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미국은 사우디를 감쌌습니다. 페트로달러를 잃는 것은 너무나도 큰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역시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절실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이 거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6월 9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우디가 협정 파기를 공식 선언했는가? 아닙니다. 거창한 성명을 발표했는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묵. 협정은 만료되었고 사우디는 그저 갱신하거나 재확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효력이 상실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이후 사우디가 보여준 행동들 때문입니다. 만료 직후 사우디는 더 이상 달러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유로, 엔 등 구매자가 원하는 다양한 통화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0년 정책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곧이어 사우디는 브릭스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으로 명시적인 목표가 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국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의 대안을 만들려는 조직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페트로달러 협정은 만료되었고 사우디는 즉시 그 협정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는 50년 동맹을 배신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좋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세일혁명으로 미국 자신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더 이상 사우디 석유의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우디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를 왕따 국가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혼란스럽게 철수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며 모든 동맹국들은 깨달았습니다. 20년을 투자한 아프가니스탄도 저렇게 버리는데 언젠가 불편해지면 사우디라고 버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사우디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석유를 원하며 기꺼이 위안화로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미래 경제를 건설해주겠다며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제공했다면 중국은 미래를 제공한 것입니다. 쇠락하고 분열된 미국과 떠오르고 야심찬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50년을 위해 어디에 베팅했는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에 70%가 넘었던 달러 비중은 현재 5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예전만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달러를 우회하는 석유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에 루피화로 석유를 팔고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에서 이안화로 석유를 삽니다. 이미 전체 석유 거래의 약 20%가 빗달러 통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이어져 온 페트로달러의 독점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UAE, 사우디 등이 참여하는 엠브리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나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스위프트망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이후의 세계를 위한 금융 인프라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미국의 차입 비용이 급증할 것입니다. 달러 수요가 줄면 미국 국채 수요도 줄어들고 국채를 팔기 위해선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와 천문학적인 이자 부담은 미국 경제의 거대한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그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더 이상 달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인플레이션은 미국 내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끈질긴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의 전환을 예측합니다. 1단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대안 구축 단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브릭스가 확장되고 엠브리지가 테스트되며 빗달러 거래가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환 단계입니다. 대안 시스템들이 주류가 됩니다. 달러 보유고는 더욱 급격히 감소하고 사람들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위험 구간입니다. 3단계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위기 단계입니다. 달러는 사실상 기축 통화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지출 삭감에 직면하고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에서 그저 그런 강대국 중 하나로 전락하는 과거 대영 제국이 걸었던 길을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묵은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출입이 경제의 생명줄인 우리 한국에게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